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옥 같은 댓글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애를 안 낳아줄 거야. 여성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여자들끼리 스스로 죽이는 팀킬이다. 그런 영상의 제목으로 올렸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 저출산이 이미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벌써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중고 대표적인 요초 직업들이죠. 뭐 산후조리원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많이 없어졌고 더 없어질 겁니다. 결국은 애를 안 낳으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고 결국은 또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어디 산업이 가장 타겟을 영향을 많이 받냐고 하면요. 서비스직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서비스직의 주로 그 소비자는 누구냐고 하면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들이 서비스업에 돈을 많이 지불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서비스직의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여성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에 많이 근무를 하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니까 제조업 중에서 물론 내수도 있습니다만은 수출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일자리 많이 잃게 될 거예요. 하여튼 뭐 여기 시청자분 댓글의 말에 의하면 그냥 냅두래요.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냅둬야죠. 뭐 안 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댓글들을 한번 보면요. 독신 여성 지원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인 기혼 여성들도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요즘 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성단체들이 정치권에다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모든 복지는 결국 다음 세대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본인들이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를 뒷받침해 줄 인구가 부족하게 된 것이죠.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특히 네이버를 통해서 좀 많이 저는 여론을 봐요. 네이버가 아무래도 조금 중립지대이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를 보면 남녀 성별이 나오고 주로 이제 댓글을 많이 쓴 사람들 성별이라든가 연령대가 나오기 때문에 뭐 누가 좌표를 찍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사가 아닌 기사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 뭐 어느 정도 뭐 확실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고는 있는데 제가 확실히 요즘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30대 미혼 여성들에 대한 여론이 빠른 속도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특히 마통론 터진 이후에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마통론 이게 뭐 지금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40대 분들도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50, 60까지는 제가 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확실히 많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 여성들의 과도한 하이퍼감이 그리고 본인들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별로 모으지도 않으면서 남자들한테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등등등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국민들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독신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하냐 마냐 이거 결정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치인들은 결국은 계산을 할 겁니다. 이 여성들을 도와주면서 본인들이 얻는 표랑 이거를 지원하면서 잃을 수 있는 표랑 이거를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잃는 표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여성들한테 도와준다고 한들 크게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심 자체도 지금 갈수록 이런 1인 독신 여성, 뭐, 결혼을 못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게 대부분이죠. 보통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드는 남자들 없다. 대부분 여성들은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민심이 받쳐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결국은 무산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준다고 해도 미미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요. 더 놀라운 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겠다고 한 거지 잭스를 안 하겠다는 소린 아니라는 거다. 독신남보다 최소 10배 잭스 파트너가 많음. 요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분의 주장인데 뭐 이분 주장이고요. 상상 초월 기형 외모녀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뭐 유튜브를 한 이후에 여성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집회한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어떤 피켓 같은 거를 들면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애를 안 낳아줄 거야. 우리가 뭐 애 낳는 기계냐. 그리고 또 어떤 집회 같은 경우는 낙태를 허용해달라. 이런 집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못 봤던 구호가 뭐였냐고 하면 잭스 안 해줄 거야 라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정말 많았어요. 뭐 애 안 낳아줄 거야. 뭐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하여튼 뭐 낙태 허용 이런 거를 많이 봐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 뭡니까? 잭스는 하고 싶다는 거죠. 애는 낳기 싫더라도. 그리고 잭스를 하다 보면 아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낙태를 허용해 줘야지 잭스를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또 허용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 여성들의 성욕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주로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여성들을 여러분들 그 집회 같은 거 사진을 쭉 보시면 특정 나이대 여성들이 특히 몰려 있습니다. 주로 이제 30에서 40 사이의 여성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 집회 사진들을 보면 추정이 되는 그 여성들이 보면 이제 여성들의 성욕을 보면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30살부터 40살까지 그리고 한 대략 37쯤의 여성의 성욕이 피크입니다. 피크고 심지어 한 38부터 48대까지는 남자보다 오히려 여성들이 성욕이 더 높은 구간입니다.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혼이라고 지랄하고 있네. 막말로 한국 남자들이 강제로 가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상대 국가 여성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한 결혼을 매매혼 임내하고 난리치네. 솔직히 말해라 그냥 제발 한국 여자 좀 선택해 달라고 라고 이렇게 쓰신 댓글인데 이 매매혼이라고 이거 하는 거는요. 프레이밍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씌우는 프레임이고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원래 그 프레임 전략, 이게 이 전략에 대해서 조지 레이코프라고 그 언어학자인 분이 이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연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가지고 뭐 정치권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는 이론인데 이런 프레임 전략에서는요. 이런 프레임을 썼을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고 하면 이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피할 수 없는 걸로 반박해라. 빠져나올 수 없는 걸로 반박하라는 게 프레임에 대한 전략 대응입니다. 조지 레이코프라고 아마 하여튼 책 한번 읽어보시면 또 도움도 많이 되실 건데 하여튼 그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트남 중개 결혼이 많잖아요. 베트남 중개 결혼이나 대한민국 결정사 중개 결혼하고 봤을 때 어디가 더 까다롭습니까? 훨씬 대한민국 결정사가 뭐 집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댁의 조건이라든가 훨씬 많이 따져요. 그에 비하면 베트남 쪽의 중개업체는 그렇게 안 따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나왔던 통계 자료로 봤을 때 송원율로 봤을 때 베트남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중개업체 통한 결혼은 송원율이 거의 90%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을 통한 송원율 같은 경우는 12%밖에 안 됩니다. 뭐가 매매혼이라는 겁니까? 이거는 프레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나라 보면 지금 여성들이 특히 30대 여성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어린 배우자를 만나면 도둑놈이다. 이거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유독 나이 차이에 대해서 심하게 따지는 문화예요. 따지는 문화인데 이거는 하여튼 글로벌로 본다면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거고 저는 이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노처녀들의 히스테리고 그 노처녀들이 자신들의 몸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녀 간의 결혼이 늘어나게 되면 나이가 많이 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류가 낳은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혼에 가장 적합한 나이가 여자는 18, 남자는 37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가치가 가장 높은 시점이 18에서 23세쯤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38살쯤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니까 남녀랑 여자랑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제발 당하지 마시라. 여기서 제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타이타닉 다들 보셨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5살 이상 넘은 여성들을 안 만납니다. 지금까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만났던 여성들인데 지금 여기 주황색 같은 경우는 디카프리오의 나이입니다. 이제 24살 때는 18살 여성을 만나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여성들을 보면 20에서 25만 만납니다. 그리고 25이 넘어가는 여성을 만난 적은 없고 25이 되면 갈아탑니다. 갈아탑니다. 이제 디카프리오는 알고 있는 거죠. 여성의 최고의 정점, 최고의 가치 있는 시점이 18에서 25. 이 사이가 여성이 가장 이쁠 때고 가장 순수할 때고 때묻지 않을 때고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파남 중에 알파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렇게 이때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거 영상 오른쪽에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 나이대인데 제일 많은 나이대는 35에서 44예요. 요 나이대가 제일 많습니다. 39.6%인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건 만 55세 이상도 5.6% 정도를 보고 계세요. 꽤 생각보다 많은데 이분들이 제 거 왜 보시는가 좀 궁금한데 물론 저출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요즘은 제가 저출산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봐주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자녀분들을 가지신 분들이 보지 않느냐. 지금 뭐 그 딸이라든가 뭐 아들이 있으신 분들도 요즘 결혼 문화가 어떤 건가, 어떤 분위기고 그런 건가,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으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딸을 가지신 시청자분이시라면 이때 여성들의 가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때 가급적이면 사실 이때 보통 만나는 남자들 같은 경우 뭐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가 안 된 경우가 꽤 많잖아요. 뭐 취업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모은 것도 얼마 없지만 딱 대충 보고 요 놈 싹수 있는 놈이다 싶으면 미리 벤처 투자하듯이 가치 투자하듯이 성장주 투자하듯이 그때 덥석 무는 게 그 딸 가지신 분들 입장,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딸 교육 시키실 때도 제 생각에는 요즘 막 주변 여성들이 막 20대 중반쯤에 결혼하려고 하면 뭐 주변에 뭐 직장 언니라든가 친구라든가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냐고 좀 더 놀러 가라고 30대 가도 안 늦다고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데 그거 다 아니라고 알려주시면서 조금 빠르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남자 미리 예약을 걸어라. 빨리 물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많이 보시네요. 55세 이상인 분들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이분은 이제 좀 내용이 긴데 제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성 시청자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국제결혼 남성 평균 연령이 낮아졌어요. 이제 나이 많은 노총각만 국제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변에 몰도바 여성하고 결혼한 30대 남성 공무원도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가계 부실 대출 증가 추세 중인데 내년 총선 때문에 자영업자 부실, PF 부실, 5월에 터질 거 12월로 전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일단 제가 약간 여기는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지금 PF도 그렇고요. 지금도 이것도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고 자영업자 코로나 때 대출이 9월에 만기가 됩니다. 저는 이거 아직까지 연장 결정은 안 났는데 아마 연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요즘은 역전세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전세태거와 관련돼서 DSR을 뭐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지금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현재로서 내년 총선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이 버블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 뒤로 미루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의도부터 서비스직 같은 각 기업들 정리해고가 이미 진행 중이고 IMF 때처럼 길거리에 나오는 여성들이 늘어날 겁니다. 물론 길거리 남성들도 늘어나겠지만 여성만 안전하다는 병신 같은 내피셜 주장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생존에 누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니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 밥그릇 남 퍼주는 어리석은 행동은 심사숙고한 다음 하세요. 여성분들, 메타인지는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성분들한테 경각심을 알리는 좋은 댓글입니다. 예,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이분은 이제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데 조리원 크크크. 솔직히 다 늙어서 출산하니까 체력 회복이 더뎌서 존재하는 기형적인 사업이죠. 젊을 때 나오세요. 나으세요. 출산 생각이 있으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뉴스인데 난임하고 다태아분만 국내 최고 권위자인 존종관 서울대학교 교수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산후조리원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기사예요. 제가 또 따로 다룰게요. 따로 다룰 건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좀 특이한 문화인데 이제 지식인 분들도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최한나 난임센터장님이죠. 국립의료원 난임센터장님도 소신 발언을 하시고 요즘 이제 지식인 분들도 야 진짜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좀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은 젊은 남성분들이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 실제 행동을 옮기고 있죠. 여성들하고 결혼을 대한민국 30대 여성들과의 결혼을 많이 거부하는 걸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성세대의 지식인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후조리원,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이거는 따로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또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잡으로 물류센터 알바로 다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물류센터에서 피킹하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40대, 50대 아줌마들이며 젊은 여자들도 1년 이상 일하고 있다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3년 전 코로나 전에만 하더라도 남성분들의 일자리였는데 요즘 여성 일자리가 없는지 지게차 자격증을 따서 물류센터로 많이들 넘어온다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재택근무를 하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좀 그러게요. 뭐냐고 하면 최근에 오토바이로 타면서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이제 한 1, 2년 전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이제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이제 뭐 자전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 뭐 걸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보면 그냥 그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조끼 뭐 생각대로인가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단기로 하는 것보다는 배달 대행 업체에 소속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 거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많이 늘었어요. 지금 한두 분이 아니고 계속 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헬멧을 쓰더라도 머리가 뒤로 보면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표시가 나요. 남자분들은 표시가 안 나도 여자분들은 몸 체형도 작지만은 확실히 보면 헬멧 뒤에 긴 머리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하시는 분들도 요즘 정말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정말 지금 그 저출산이 심해져서 여성들 일자리가 진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 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중고, 산후조리원 등 이런 여성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통적인 남성 일자리까지도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 대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전기 오토바이를 또 많이 타대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뭐 지표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되지만 확실히 여성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 쓰신 분 말씀도 막 그런 맥락과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결국은 뭐 애 안 낳아줄 거야, 애 안 낳아줄 거야. 그거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발목을 찍는 일이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